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노후도시 집중 취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부천 원도심으로 가볼 텐데요. 과거 부천의 중심이었던 원미와 소사 지역은 중동과 상동에 밀리고 또 뉴타운 취소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장기간 도무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뉴타운 해제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인데 낙후돼 있는 원도심은 그대로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밀조밀 낮은 건물의 좁은 골목길,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동네.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인 부천 원미 사거리 일대입니다. 곳곳에 공공재개발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나붙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2년이 다 되도록 일부 원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을지도 몰라요. 80이 넘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세도 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자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또 사업 현장에서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비롯해 이주 대책 부재까지 공공재개발에 대한 갖가지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고향처럼 살던 이곳을 변화되고 신도시가 된 모습만 보고 나는 정착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작 어려움을 토로할 곳이 하나 없다고 호소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다른 재개발하고 다를 거다.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가도 괜찮은가. 대책을 좀 제시해라. 부천시는 왜 우리 사업에 한 발 물러나 있지? 다만 부천시는 시행사인 LH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규모가 훨씬 작은 정비 사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전체 80세대의 낡은 연립주택, 4집 가운데 한 집이 이미 빈집입니다. 매년 점검에서 안전취약시설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빈집부터 낡고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정비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빌딩 숲을 이루고 있어 이질감마저 드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하세월입니다. 최근에는 층고 상향 조치까지 내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대 수가 줄어들며 가구당 분담금이 현재 2억 원 선에서 최대 3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는데 서민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22일 열리는 부천시 최종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40년 넘게 된 거예요, 지금. 몇 달이에요, 지금. 2월 달에 한다고 해갖고 지금 않고 지금 6월 말에 한다고 해갖고 또 6월 말도 지금 않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안 해버린대. 이런 식의 부천 전체 소규모 재정비 사업은 많게는 400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체의 불신이 높기도 한데 여기에는 부천만의 남모를 상처가 있습니다. 뉴타운을 하면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본 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재건축하자고 하면 다 사기꾼처럼 여겨요. 소규모 재건축을 하기에 부천시가 그 환경이 노후도 되고 그 블록의 단위나 이런 것들이 적합한 지역이면은 맞는데 그런 그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동의서 받는 것이 어려워요. 바로 이 뉴타운 해제의 아픔을 도시재생으로 달랜 지역이 있습니다. 소사는 한때 성공적 도시재생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도시재생 당시 여러 문학작품이 조형물로 조성돼 주목받았던 곳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팔려 사정상 조형물을 인근의 체육시설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부천 소사에 살았다는 이유로 도시재생의 핵심 소재로 쓰였던 시인 정지용의 작품들은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거나 무성한 풀숲에 가려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지원이 끝난 후 홀로서기 반년. 도시재생의 구심점인 마을 공간은 관리비와 인건비를 합한 운영비가 매달 400만 원 수준인데 카페나 대관 등을 통해 얻는 협동조합 수익만으로는 충당하기가 빠듯합니다. 도시재생 5년 동안 했던 시설물, 조형물, 이런 소사 공간의 운영, 보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1년 동안의 그 보조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업만 갖고서 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천의 쇠퇴한 원도심은 10년 세월에도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후죽순 난개발과 잇따르는 원도심 문제가
극복하지 못한 족쇄로 남아 낙후된 땅의 주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 송도에 2025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연구공정개발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1년 말 송도 709 약 3만 제곱미터 부지에 백신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사들인 바 있는데요. 시설 완공 후 이곳에 경기도 판교에 있는 본사와 연구소를 옮겨올 계획입니다. 송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월 1일 새벽 4시를 기해 김포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됩니다.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짧아집니다. 시간요금과 거리요금도 오르는데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오릅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은 시작 시간이 밤 11시로 1시간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오는 주말이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째가 됩니다. 전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아픔을 함께 기억하는 것, 우리 후세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일 텐데요. 전쟁 세대는 후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네, 인천 상륙작전 켈로 부대 소속 유격군이었던 한 참전 유공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발미도통 돼 있잖아요. 그 불 밝히지 못하면 작업 못해요. 그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 20명 훈련시켰는데 그 20명이 다 죽었죠. 그렇게 실패를 했죠. 그렇게 훈련 받았죠. 그 사람들이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그러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우리 켈로의 활약이 기대했다. 자랑하마. 내가 그 부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존경해달라, 의식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하고서 기다렸으면 좋겠다. 우선 호국 의지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국하니까 무슨 전쟁에서 나라 지키는 얘기 아니야? 저는 노인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 우리한테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예우를 참 신경을 써서 좋겠다. 우리 후손들 우리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해주라.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지 않았고 있는데 광복해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어요. 절대로 이 땅 위에서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어. 우리 사랑할 길도 그건 안 돼요. 호국해야만이 나가 산다. 호국 없이는 살 수 없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 어시장 두 곳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연안부두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중 두 곳의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은 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행사 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현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참돔, 미꾸라지 등 15가지와 조리해서 판매 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기존 품목에 가리비, 우렁쇠기, 전복, 방어, 부새 등 5가지의 품목이 추가됩니다. 김포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해 시민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7월부터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계양구 복지정책과 직접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박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팀장님 우선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준비하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2026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에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해졌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안겨주거나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이에 계양구에서는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계양구 실정에 맞는 각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네, 사업의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어르신 누구나 가정 내에서 주거, 의료, 요양, 서비스 연계 4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계양구 12개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민간 및 공공 전문가로 구성된 2단계 케어 회의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양구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 앞으로 어떤 효과들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저도 솔직히 노후에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고 싶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사회 내에 돌봄 자원 및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성된다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욕구에 맞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돌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준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양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개발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사회 내에 돌봄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 희망복지팀 박미라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0일 열린 이주 배경주민과의 동행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주 배경주민과의 동행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으로 이주 배경인과의 사회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직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기초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통합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 수립을 위한 대표 창구로서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습니다.